화학의 유용성 1단원 있잖아요. 여기에 자질구레 설명이 되게 많지만 이렇게 4개로 구분해서 정리를 합시다. 알겠지? 앞으로 나오더라도 이게 이 파트고,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통합과학하고 그다음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뭐 한 번 도 온 친구들은 배웠던 그 부분을 연계를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은요, 과학의 기술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건데, 토기 제작이야 뭐 빗살무늬 토기가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들어도 요거 금속 가공 기술이라고 했는데, 인류가 사용한 금속 순서 정도, 이게 누구냐? 금, 구리, 철, 현재 여기까지. 뭐 히토리온이 이런 거는 초현대적인 거니까 빼고 봅시다. 금은 자연계에서 그 순수한 형태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흔하냐? 흔하지 않냐? 그래서 흔하지 않으니까 귀한 금속이겠죠?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귀금속입니다. 은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구리는 청동기를 대표하는 금속이죠. 얘도 땅속에서 구리 형태로, 구리 형태로 발견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실제로 청동기의 대표적인 게 구리라면 철기의 대표적인 게 철이죠. 철의 재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고대 국가의 성립이 확충이 되죠. 무기가 바뀌니까요. 그죠? 그 전까지 시족 사회였는데, 고대 국가는 철기 때, 현재로는 알루미늄도 전기 분해를 통해 우리가 재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거냐? 이거 통합과학하고 연계돼요. 이쪽으로 갈수록요, 반응성이 크다라고 해요. 반응성이 크다. 이거 무슨 얘기냐? 산화되기 쉽다. 금속이 산화되면 뭐로 바뀌죠? 양이온 되기 쉽다. 양이온 되면 무슨 결합해요? 이온 결합하죠? 뭐를 내놓고? 전자를 내놓고. 그래서 반응성은 전자를 잃는 성질. 땅속에는 금속 형태로 존재하지만 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화철의 형태로, 알루미늄 역시 산화 알루미늄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얘를 끊어내려면 1800도씨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철기가 오랫동안 인류가 지내오면서 저 온도를 높이는 저 기술의 발전, 저것 때문에 이제 철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가 왜 현재 근세에 와서 얘가 쓰이게 되냐면, 얘는 한 2600도씨 이상이 돼요. 누구도 이거를 용융시켜서 알루미늄을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엄두를 못 냈죠.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요거는 홀이라는 과학자가 촉매를 써서 6에서 700도씨로 온도를 낮추면서 전기 분해로 현재는 엄청나게 많이 쓰죠.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지각 구성의 8대 원소를 통과 시간에 이렇게 부르죠. 오시, 알페, 카나. 자, 여기까지 비금속인데 여기부터 금속이란 말이야. 이렇게 금속 중에 누가 제일 많아요?
지각에는 알루미늄이 제일 많아요. 근데 사용한 시기는 어때요? 제일 마지막이죠? 왜 그렇다고요? 반응성이 어때서? 커서 그 얘기예요. 뭘 먹으면 더워져요? 아니요, 뭘 먹으면 더워집니다. 먹으세요. 이게 뭘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랬습니까? 그거 참 학원 얘기 엄청 먹어. 옆에 같이 먹고 있는 느낌 들게 막. 배고파요. 예, 드십시오. 드십시오. 디너쇼 아닙니까 지금 뭐. 다 까놓고 드세요. 막 반찬 내놓고 막. 자, 물질 추출 기술이라든가 중세 연금술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 중세 연금술도 저거 마법사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다. 그래도 마법사고 호그와트고 해리포터죠. 저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액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은 있죠. 그걸 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포함된 연구의 그 가설이 출발이에요. 어디까지 오냐면 뉴턴까지 와요. 뉴턴이 저것 때문에 죽습니다. 뭐 결정적인 원인이죠, 저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은 중독. 그래서 미나마타병이라고 하죠. 일본에서 한참 유행했어요. 그걸로 이제 중추신경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유언이 연금술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하고 돌아갔을 때요. 근데 그들이 그 연구를 통해서 실험 도구를 엄청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메스 실린더나 삼각 플라스크나 비커나 그런 것들 모두 저때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어요?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사회발전에 기여한 화학을 보면 일단 증기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은 지금의 AI 로봇하고 똑같아요. 그 시대의 그 변혁 과정을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의 인력을 사용해서 혹은 가축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농사를 짓거나 산업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런데 증기의 힘으로 기관을 돌리게 된 거지. 지금 너희들 말하는 엔진을 말하는 거예요. 엔진, 내연기관. 그 이제 증기를 만드는 원료가 나무나 그러다 석탄으로 이게 넘어갔던 거죠. 여튼 굉장히 큰 힘을 낼 수 있는 기관의 발달은 대형 산업을 발전하게 돼요. 그게 산업혁명이에요. 여러분, 비단 기관차, 열차를 움직였다, 이게 그러니까 운송이나 이런 폭을 굉장히 높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요, 실질적으로 공장 내에서 엄청난 양의 물류량을 소화하는 데는 저 증기기관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발전도 기여를 했죠. 그래서 섬유 생산의 기계화. 보면 여러분들은 섬유 생산이라고 하면 뭐 생각합니까? 합성섬유요. 합성섬유. 천연섬유가 아니라 뭐 실 뽑아내는 거 막. 그걸 자동으로. 반자동이죠.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좀 간섭을 해주는. 그 다음에 철강산업. 실제로 철강산업도 여러분 엔진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증기기관으로 더 큰 열을 내고 막 이랬다고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 벨트라고 하죠. 그거 움직이게 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커다란 철근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치. 이런 걸로 인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알루미늄의 재련인데 아까 얘기했죠. 홀이라는 과학자가 산화알루미늄, 이게 보크사이트거든요. 땅속에 있을 때 보크사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보크사이트 자체를 액체 상태로 만들었다는데 여기다 촉매로 누구 넣는다? 빙정석을 넣어서 녹는 점을 엄청 낮춰요. 그 기술력을 바탕해 가지고 지각에 제일 많은 알루미늄, 지금은 똥값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비쌌어요. 알루미늄이 가볍죠, 밝게 빛나죠. 그리고 얘들은요, 철은 부식이 되면 사람의 그 종기처럼 온몸을 퍼지거든요. 다 썩어요. 근데 알루미늄은 겉에만 살짝 부식이 돼요. 그래서 그 산알루미늄 막이 외부 물과 산소를 차단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포로
살살살살 문지르면 다시 바짝바짝해져요. 알겠어요? 알루미늄은 그래서 좀 철보다 가볍고 밀도가 작은 거죠. 광택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씁니까? 저 샤시, 그죠? 유리, 틀, 그 다음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캔 뚜껑 또는 호일, 알루미늄 호일 있죠? 그런 거에 널리 쓰고 있죠. 뭐 호일이라는 것 자체가 저거를 재련했다? 이쯤 되네요. 철기의 다음식. 알았지? 그 정도로 인지. 자, 이제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암모니아 합성은요, 아까 선생님 말한 뭐 중에, 의식 중에 누굴까요? 식입니다, 식. 먹는 거예요. 원래 암모니아는 여러분들 평형상수에서도 배웠듯이 저거의 수득률까지 배웠어요. 기억나요? 암모니아의 수득률. 그래서 암모니아는 원래 TNT의 원료로 개발되었죠. 1차 세계대전이 저것 때문에 일어났고요. 근데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보슈라는 사람이 저거를 뭐로 바꾸느냐면 질소 비료로 바꿉니다. 자, 여기서 연관된 과정을 좀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통과 시간에 여러분들 또는 생명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얘를 배웁니다. 물질의 순환을 배우거든요. 생명과학은 특히 얘가 너무 중요해요. 식물은 탄단지를 합성하기 위해서 CHO는 어떤 식으로든 뭐 얘들이 공급을 받습니다. 뭐 수분을 흡수하든지 아니면 CO2를 공기 중에서 흡수하든지 되는데 이 질소가 문제예요. 식물도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거든. 뭐 동물들처럼 근육이 있는 것 그런 건 아니고 물질대사라고 해요, 여러분들. 물질대사. 동화와 이화. 그때 살아있는 생물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동화와 이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효소. 오, 좋지. 돌아. 인자임이라 불리는 효소예요. 근데 효소의 주성분이 뭐라고요? 단백질입니다. 그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는 거야. 니네 식물도 단백질이 있다. 그래서 소가 그 풀만 뜯어도 등치가 그렇게 좋은 거야. 물론 미량이라 열나 처먹어야 되죠. 그죠? 그냥 보충하려면. 하지만 단백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콩가루 식물은 단백질이 뭉쳐있는 거고, 식물성 단백질.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용이하게 대표적으로 남의 도움 없이 대기 중의 질소를 바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애가 누구냐? 이거로 바로 바꾸는 애가 있어요. 이거 이름이 암모늄 이온이에요. 암모늄 이온 정도 돼요. 그러면 식물이 흡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흡수할 수 있다는 표현이 뭐냐? 물에 녹아야 돼요. 왜? 식물은 뿌리털을 통한 물의 흡수, 그러니까 삼투압 작용의 물의 흡수로 이런 양분들을 빨아들이거든요. 물에 녹지 않는 건 못 먹어. 이빨이 없어갖고. 알죠? 식물은 종속 영양생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걔들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거든요. 햇빛을 화학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로 먹이를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양분들은 뿌리털을 통한 물의 흡수로, 그래서 이온 형태로 흡수해야 되는데 공균의 질소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 뿌리옥박터라는 애야. 여러분들은 생명에서는 뿌리옥박테리아, 이제 다른 쪽에서는 뿌리옥박터, 아조토박터 이런 말 써요. 아셨습니까?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해요. 질소 고정.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늄으로 바꾸는 거죠. 이거 어느 식물이 이게 가능하다고? 바로 콩과류 식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콩은 땅이 아무리 산성화된 토양이라도 콩은 자라요. 왜? 콩은 땅속에 지분을 먹고 사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두렁 밭두렁 가보면 이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직접 우리나라 농촌을 방문하고 올린 것 중에 정말 한국인이 대단하다, 5손가락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한국은 우리 뭐 옛날에 그 고전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면 공간을 허락을 안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뭐냐? 담벼락에도
채소가 자라고 있고, 하다못해 지붕에도 채소가 자란다. 우리 지붕에 박 있는 그림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담벼락에 호박 같은 거 주렁주렁 열리고, 그리고 논두렁 가봐서요, 콩을 심어놓습니다. 그 작은 공간도 용납을 하고 콩을 심어요, 그냥. 논두렁 흙이요, 어떻게 세운 건지 알죠? 그냥 논바닥 흙 옆에 있는 거 퍼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양분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거기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요, 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콩가루 식물은 공기중의 질소를 직접 뭘로 바꾸는?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는 뿌리옥 박테리아와 상리 공생 관계예요. 아셨어요? 이 생명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상리 공생이 뭔지 대표적인 활동이니까요. 자, 그래서 봐봐요. 식물은 이런 거 아니면 먹을 일이 없다 이거 얘를.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고 나면 이 땅의 지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 조상들은 어떤 걸 썼냐면 인분을 뿌리거나, 밭 같은 데는 인분이 뭔지 알죠? 인분을 뿌리거나, 논바닥은 여러분들 겨울 내내 이렇게 논바닥 본 적 있죠? 그 마시멜로우 있지 않아요? 거기에 그게 집단이에요. 집단, 지푸라기 뭉쳐놓은 거거든요. 걔를 봄에 풀어. 쫙 여름에 뭉쳐놨으니까 썩었겠죠 조금. 그러면서 풀어서 불을 붙여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재가 남겠죠? 이 재가 염기성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풀 같은 걸 말려서 태워서 재를 만든 다음에 그걸 곱게 채로 받아서 거기다 물을 타가지고 그걸 비누로 썼어요. 재가 염기성이라고. 비누가 벗겨지겠죠. 그 염기성이니까 단백질을 녹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 서양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그들이 중성세제를 갖고 들어온 거야. 소위 말하는 하이타입. 그거는 물에다 푸니까 거품이 막 생기고 막 신세계였죠. 우리나라 아줌마들에서. 그래서 서양 놈들이 가지고 왔다. 양잿물이라고 해서 걔를 양잿물. 우리는 잿물 썼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태우면 염기가 되고 탄성화된 토양이 염기성 토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성 토양이 좋은 토양인 거예요. 산성 토양은 그냥 어디 운동장에 이런 데 보면 막 먼지 날리는 운동장 있죠. 막. 그게 마사토거든요. 그게 산성 토양이에요. 아셨어요? 이제 그런 걸로 우리는 중성화시켜서 혹은 염기성화시켜서 다시 농작물을 재배했다. 그런 설화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일랜드가 어딘지 알죠? 아이슬란드 말고요. 아일랜드. 걔들이 영국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국가 대항전 하면요, 아일랜드 애들은 그 프로 선수도 아니고요. 저녁에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이렇게 막, 걔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게 축구. 근데 걔들이 막 이기고 그래요. 진짜 잘하는 애들. 걔들이 독종이거든요. 영국을 진짜 싫어해요. 영국이랑 하면 다리가 부러질 정도예요. 왜 그러냐? 그 영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땅과 다르게 감자를 재배하면 3년 동안 그 땅을 못 써요. 체력이 뚝 떨어져서, 지력이. 근데 자기네 땅에다가 그 감자 농사를 짓기 싫으니까 아일랜드를 정복해서 걔들한테 농사를 짓게 하는 거야. 말은 안 하고. 그럼 1년은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다, 땅을 다 뺏은 거지. 그래서 거의 소작농을 시킨 국민들한테. 그 이제 1년은 농사 잘했으니까 감자도 남고 팔고 돈이 되고 뭐 고기도 사 먹고 이랬겠지. 2년째 지니까 안 되는 거야, 농사가. 그들은 몰랐던 거지. 자, 그러다가 점점 수확량은 줄고 지주들한테 줘야 될 양은 일정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먹을 게 없잖아. 3년 되니까 하나도 재배가 안 된 거야. 그때 150만 명이 죽었어. 한꺼번에 굶어서. 거의 모택동 중국 시절에. 응? 그런 거야. 홍미영 운동인가 뭐 그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150만 명만큼 미국으로 탈출을 했어. 그 중에 하나가 케네디 대통령이야. 그쪽 일가가. 알겠어? 그 야화를 보면 그래. 그게 케네디가 가서 할아버지가 밀주 사업을 하지. 불법이지. 돈 엄청 벌어. 그 케네디, 그러니까 아빠, 이제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아빠가 그 사업을 번창하다 자기 자식들은
잘 돼야 되겠다. 아일랜드 걔니까 잘 돼야 되겠다. 공부를 엄청 시켜. 그 돈으로. 그래서 뭐 걔 형은 뭐 상원의원이고 걔는 대통령 되고 난리 나잖아. 그렇게 해서 큰 집안이 걔네 집안이야. 좋은 영향력은 아니죠. 여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땅이 그만큼 산성화되면 다른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거야. 지력이 떨어지면 그때 얘를 뭐 시키면 중성화나 염기성화 시키면. 근데 그런 외국 땅에 단위 헥타르당 그 생산량이 엄청나게 크게 하는 그 물질이 나타나게 돼. 그게 질소 비료야. 그게 보슈법이라고. 그러니까 보슈가 저 암모니아를 질산이나 암모늄이온으로 바꿀 수 있는 물질로 바꿔버려. 그래서 1차 세계전을 통해서 60만 명 정도가 죽게 되거든. 저걸 통해서 그거의 3배수, 4배수가 살아남게 된 거야. 그러면 저기 상징적인 거지.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여기서 잠깐. 은생을 좀 안 배웠으니까 그걸 잘 들어봐. 얘들아, 너희들 배운 애들이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라고. 잘 봐봐. 분명히 시간이 많네. 얘들아,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얼마니? 4, 여기는? 2, 자, 무질소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감소. 좋았어.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3단원에 가서 평형상수를 배울 때 우리가 배운 게 있어. 평형 이동의 법칙. 자, 얘는 압력이 어때야 정반응으로 갈까? 높아요. 왜? 몰라요. 저 머릿속을 뜯어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 있긴 한데 감각 하나는 최고요. 내가 그런 말 했지 얘들아. 이 교실이 실험 부피라면 교실이 부피가 주는 게 외부 압력이 세지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많아야 편하냐 적어야 편하냐. 적어야. 그래서 그게 압력이라고 했잖아. 반응물의 개수합보다 생성물의 개수합이 적기 때문에 고압을 줘야 돼. 뭐를 줘야 돼? 와. 고압을 줘야 돼. 이해가냐? 그 다음 이거 오타예요. 그렇지. 그 다음 봐봐 얘들아. 잘 봐. 저 암모니아 합성은 무질소가 주는 반응이잖아. 니네 액체가 기체로 가는 게 무질소가 커지는 거야. 맞지? 그럼 기체가 액체로 오면 감소하는 거지. 무질소가 커지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그러면 무질소 줄어들려면. 그래서 여기 봐봐. 입자수가 4개고 입자수가 2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질소도 감소지? 그럼 저거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 발열. 발열이야. 발열은 얘들아,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가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로 가면 떨어지는 거라고. 그 차이만큼 열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열을 어디다 쓰라고 그랬어? 이렇게 써놓고 정반응으로 진행되려면 온도 어떻게 해야 돼? 열 어떻게 해야 정반응으로 가? 온도 농도처럼 해석하라 했잖아. 낮춰야지. 그래서 니네들 내가 그랬잖아. 경제적인 범주가 있다고. 온도가 마냥 낮아도 안 되는데 400에서 500도씨 요때가 가장 수증률이 경제적으로 딱 맞는 거다. 더 낮추잖아. 300, 200으로 더 낮추면 수증률은 높아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알았니? 그래서 어떻게 그랬지? 좋은 고압. 고압도 200기압 이상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 그때. 그래서 학교 선생님 중에 고온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건 둘 중에 한 분인 거지. 초짜시거나 두 번째는 지금 25도시잖아 상온이. 이거보다 높다 해서 고온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르샤틀리에 원리를 우리가 배웠잖아. 좋은 고압이라죠. 그게 암모니아로 가는 그 정방향이 빨리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죠.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수능률에서 배웠으니까. 자, 두 번째. 얘들 개수비가 1대 3대 2지. 이거 화학 반응 양쪽 관계에서 단골로 나온다. 1대 3대 2.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고? A2 플러스 3B2 화살표
AB3, EAB3로 잘 나와. 암모니아 합성 고배랑 똑같이.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얘들아, 내가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눴어. 근데 순물질을 다시 원소 화합물로 나눈 거 기억해? 기억하냐고? 그냥 들어봐. 화합물은 대문자가 몇 개였지? 화학 시간에? 저 한두 개? 두서너 개? 너다섯 개? 뭐가 답이 옵니까? 그리고 두 개 이상 하면 원소는? 그렇죠. 다시 말해서 Na 나트륨이지. 대문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원소고 H2 그래도 H 대문자 하나잖아. 이런 게 원소고 H2O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화합물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봐봐. 요 시계에 원소 몇 종류 있어? 유형료. 이거 두 종류. 앞에 있는 숫자는 보지 말고 화합물 몇 종류? 한 종류. 한종류. 이렇게. 이해가냐? 요런 문제가 하나 나와요. 틀리지 않도록 하라. 네. 자, 됐습니까? 네. 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식은.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암모니아 합성 과정인데 여러분 이건 그냥 봐두라. 암모니아를 뽑아내는 이게 원래 하버가 이론적인 걸 주장하고 독일의 과학자들이 다듬어서 만들어낸 장치야. 그럼 암모니아를 합성하고 해서 이 혼합기체는 누구 기체냐? 우주에 제일 많은 기체가 누구라고? 수소. 지구상 대기에 제일 많은 기체는? 질소. 어떻게 쓰면 수소기체, 제수기체 쓰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제 의입니다, 의. 자, 이걸 자세히 학교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의라는 건 합성 섬유와 합성 수지의 발견이죠.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천연섬유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세 개. 면. 뭐가 원료일까? 면을 만드는 게. 니네 속옷이에요, 이너웨어. 뭐가 원료일까? 목화.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내는 건 아니고요. 목화. 목화. 그 다음에 마는 뭘까요? 마. 먹는 거. 니들 마리화나 알아? 마리화나? 아니요. 그게 이 풀의 꽃이야. 삼배. 알았어? 저거 말려서 뜯어내서 틀에다 팍 짜는 거 있잖아. 막 탁 견우와 정리해서 그냥 뭐 배틀 그걸 만드는 거. 그래서 너희들 보면 저거 입으신 요즘에 저거 입으시는 할아버지도 없을 텐데 저게 옛날 아주 옛날은 아닌데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 있잖아. 모자 쓰고 이렇게 막 그거 알아? 거기서 본 적 있어? 그게 저거야. 그리고 가끔 할아버지 중에 저런 거 여름에 입고 다니시는 분 있어. 허연 옷 이런 거. 요즘은 잘 안 보이게. 비단이 뇌의 꽃이에요. 비단이. 그래서 견이라고 합니다. 견. 알았어요? 네. 저런 것들은 천연섬유야. 흡수성이 좋아요. 문제는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너네 흥분의 집 이렇게 연출할 때 보면 뭐 연극이나 이런 거 할 때 흥분의 집 애들 옷은 다 어떻게 반짝반짝.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기어 입는 옷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물려 입었으니까 대량 생산 안 되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얘를 발견하게 되죠. 석유를 발견하게 되고 이 석유를 이렇게 이용합니다. 석유화학의 대표적으로는요, 석유를 분별 정렬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것 또한 제일 꼭대기에서 나오는 게 LPG가 나와요. 그러니까 액화 석유가스예요. LPG가. 그리고 나프타가 나오거든. 탄소가 이 나프타도 혼합물이에요, 여러분. 탄소가 5개 내지 한 8개까지인데 얘들이 대부분 휘발유로 써요, 이거를. 휘발유로 쓰고 나머지가 합성 수지나 합성 섬유나 합성 고무를 만드는 데 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다 갖고 있어요. 합성 수지 뭐 들고 있어요? 볼펜 들고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 다음에 합성 섬유 옷 입고 있잖아요.
나일론, 폴리에스터. 여러분 자기 지금 교복 입고 있는 사람 교복, 폴리에스터, 교복. 이 교복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비 맞고 나서 가만히 보세요. 금방 마르죠. 또 하나, 교복에 뭐 있어요? 다림쥐 자국이 있죠. 그거 가셔요?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그거 구김이 안 간다고요. 폴리스터는. 다만 물 흡수성이 거의 없어갖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교복 입고 뭐 낮에 축구도 찰 수 있잖아요. 점심에 목 다 쓸립니다, 여러분. 흡수성이 거의 없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교복이 폴리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섬유에서 최초로 요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나일론. 이게 최초의 합성섬유예요. 그래서 캐러도스니 뭐니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또 나일론을 약간 언급을 했다 그럼 꼭 외워놓으세요. 나일론. 그리고 나일론이 뭔가라고 딱 연관이 안 되걸랑 여학생들 스타킹 그게 나일론이고, 여러분 칫솔질하죠? 그 칫솔 뭐가 나일론이고, 밧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묶는 거, 그게 다 나일론이에요. 아셨어요? 폴리에스터는 뭐라고 했죠? 가장 널리 쓰이는 섬유. 그냥 교복, 원래 양복, 와이셔츠 이런 데 써요. 와이셔츠 같은 경우도 앞만 막 움직여도 구김이 안 가니까 일단 겉으로 보기 멋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죠? 근데 뭐 통풍 안 되고요, 물 흡수 안 되고요, 좀 애로사항이 많죠. 자, 여러분, 천연섬유는 흡습성은 좋지만 대량 생산이 어렵고요. 합성섬유는 질겨요. 근데 흡수성은 안 좋아요. 하지만 대량 생산이 좋고요. 그런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나일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 석유화학 제품들이 다 탄소,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거든. 그래서 탄수화물이다. 이거 정답이에요. 2번, 흡수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합성 고분자 화물이라고 하지 천연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다음에 너희들 이런 말 하지. 내가 야, 합성 수지가 됐든 섬유가 됐든 다 석유라고 했는데 탄소가 들어있는 탄소화물을 분자라고 부르거든. 분자에 금속 들어가냐? 안 들어가잖아. 금속 들어가면 이온결합이잖아. 그래서 아니고, 방열복으로 사용되는 건 따로 있어, 얘들아. 이런 거 특수 수지라고 하는데 따로 있고, 얘들은 다 열에 약해. 알았어? 그 정도. 그래서 입는 거. 자, 이제부터 뭐냐? 주죠, 주. 사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철의 재련 과정 말이다. 어디서 많이 나와? 니들 통과 시간에 산화하는 반응에서 많이 나오지? 근데 잠깐 스킬 하나 알려주면, 잘 봐, 여기. 요 화합물 중에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거의 특징이 뭐야? 원소죠? 대문자 하나의 원소잖아. 저게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저 원소가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저거? 산화환원이야. 다음 중 중화반응, 산화환원 구분하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저렇게 대문자 하나인 애들이 반응물에 있든 생성물에 있든 있으면 무조건 산화환원이라고. 실질적으로 얘들은 뭐라고? 이거 중화반응. 여기 철의 체련 배운학교 손 들어봐. 아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이게 용광로예요, 용광로. 용광로에서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일단 철광석. 자, 이게 이제 적철광이라는 건데, 철광석은 얘뿐만 아니라 땅속에 제일 많은 규산염, 이런 광물이 막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얘와 코크스라는 놈을 집어넣어. 딴 거 아니다. 코크스의 역할은 뜨거운 열풍에 들어가서 극히 일부들이 일산화탄소로 불완전 연소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거의 대부분은 CO2가 되고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것이 적철광을 뭘로? 철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코크스는 꼭 필요하고, 쟤는 그냥 너네가 저거 하면 돼. 샤프로 막 책 찍찍찍 걷다가 손으로 쓱 문대, 옆집 얼굴 문대봐. 시커매지겠지?
하지 말고 하랬더니 또 하려고 그래. 그 시커먼 게 바로 코쿠스야. 탄소가루라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는다. 이게 탄산칼슘이고 석회암가루거든. 걔 역할은 뭐냐? 얘가 뜨거운 열 1800을 받으면 산화칼슘하고 이 CO2로 발생하는데 CO2는 여기 나가. 이렇게 나가. 요 산화칼슘이 SiO2라 불리우는, 다시 말하면 뜨거우면 철광석이 산화철하고 SiO2 이렇게 스물스물 분리가 될 거 아니냐? 뜨거우니까 용융됐으니까. 그러면 CaO가 SiO2만 쏙 뽑아서 진전시켜. 이걸 규소산칼슘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나오거든. 이 규소산칼슘은 나중에 시멘트 만들 때 원료로 쓰고, 철은 비로소 여기서 나오는데 얘를 포함하고 있다고. 남은 코쿠스. 그래서 쟤를 뭐라 부른다고? 탄소광이라 불러서. 알았니? 원래 처음 나오는 탄소광은 탄소함량이 매우 높아. 단단해. 이런 철을 선철이라 부르고, 이 선철은 그 아파트 같이 높은 데를 세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낮지만 넓은 곳, 그 쇼핑몰이잖아. 백화점 같은 거. 그지? 그런 거 만들 때 저 선철을 써. 기둥으로 쫙쫙 올려서. 알았어요? 저걸 좀 가열하면 탄소가 좀 빠져나가거든? 그럼 그건 강철이 돼. 강철. 여러분들 보시면 강철은 자동차 프레임이나 무기 만드는 거. 알겠어요? 마지막. 오랫동안 가열하면 탄소가 모두 날아가거든? 그럼 니들이 잘 알고 있는 철사줄이 돼. 철사줄. 어떠냐? 철사줄. 부드럽지? 그래서 연철이라고 합니다. 탄소 함량으로 산업계에서 각양각색의 철로 바꿔서 쓴다는 거. 알았죠? 네. 자, 시멘트. 시멘트는 여러분 요게 여기 지압하는 친구 있죠? 퇴적암 중에 유기적 퇴적이 있고 화학적 퇴적 물어보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땅에 쌓이면 석회암이 돼요. 이 석회암이 어디에 많을까요? 충북과 강원도에 많아요. 그곳에 뭐 많이 만들어져요? 눈. 시멘트를 많이 만들어요. 시멘트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석회석을 가열하잖아요. 누가 나온다 했어 아까? 산화칼슘. 얘를 점토랑 섞으면 그게 시멘트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시멘트 본 적 있죠? 그리고 시멘트 공구리 친다는 말 들어요? 공구리? 걔를 이렇게 모양을 잡아갖고 틀을 만드는 게 공구리 한다라고 하거든? 시멘트 북북북 문대갖고 이렇게 탁탁탁 잡으면 모양이 잡히잖아요. 금방 붙잖아요, 시멘트가. 근데 걔가 하중에 약해요. 높은 물체를 받치는 힘이 없어요. 뻑뻑 부서집니다. 그래서 거기다 뭘 섞느냐? 모래나 자갈을 섞으면 그게 콘크리트예요. 알았어요? 모래나 자갈이 섞이면. 그래서 이것들을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제작해가지고 건설 현장까지 보내주는 그 차가 뭐예요? 그거 뒤에 막 도는 거. 레미콘. 맞아요. 그게 레미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레미콘인데 그 레미콘이 쭉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노동자들이 나무판 거푸집을 만들어 놓거든. 그 안에 붙는 거죠. 근데 이게요, 누르는 건 견디는데 흔들리는 게 약해요. 그러니까 한 40층, 50층 건물로 올라가게 되면 얘가 좌우로 1.5m 이상 흔들리거든요. 그걸 잡으려니까 거기다 철근을 집어. 철근 콘크리트. 자, 지금 막, 또 잔다. 먹어, 빨리 먹어. 다 먹었어? 어? 단 3알만 있었어도 5분은 버티는 거지. 미안하다. 철근 콘크리트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찰흙으로 이렇게 막 초가집 짓고 막 그랬잖아요. 담벼락 만들고. 근데 이게 2, 3년 바람 불고 눈 오고 햇빛 찌고 다시 마르고 눈 오고 햇빛 찌고 이러면 부서져. 발뻥 차면 쩍쩍 금가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 거기다 집단을 잘라서 넣는 거야. 지푸라기를. 그럼 지푸라기가 무슨 역할을 해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담을 쉽게 안 무너지고. 그치? 그 원리를 이용한 거야. 철근 콘크리트. 알았어요? 유리는 뭐 당연히 석영으로 고온과합을 줘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자, 3번.
건축재료는 누구냐? 모래, 자갈 등의 시멘트를 섞고 물로 반죽한 거. 콘크리트가 답이다. 다음 4번. 볶크 사이트를 녹여서 전기분해해서 얻고 가볍고 단단해서 창틀, 건물 외벽, 알루미늄이다. 알았습니까? 자, 그 뒤 반도체며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모르면 안 되죠. 다만 이 반도체가 불순물을 주입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다. 여기까지는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형 반도체, 무슨 형 반도체가 기억나요? N형은 15종 넣는 거죠. 네. P형은 13종 넣는 거고. 질문하죠. P형, N형 각각 무슨 전압이었어요? 플러스 전압 많이. 오, 저렇게 많이 틀려요. P형이고 N형이니까 중성입니다. 14족에다 13족 집어넣는데 무슨 플러스가 되겠어요? 다만 전자가 하나 부족해서 전자가 움직이는 빌미를 제공하는데 포지티브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14족도 원자고 13족도 원자예요. 그래서 원자입니다, 걔들. 그 중성이에요. 그 반도체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죠.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뭐 다이오드도 있고 전류의 세계를 증폭시키는 트랜지스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반도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라고 한다면 사실 전기, 화학 전지를 통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건데 얘들은 사실 뭐예요? 2차 전지예요. 축전지라고 해요. 물리학에서 가깝죠. 축전지. 들어봤습니까? 축전지. 전류를 함유하는, 전하를 함유하는. 알았어요? 그런 거에 많이 쓰이는 거. 다음, 의약품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의약품도 역시 여러분, 아스피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저건 버드나무 잎 있죠? 너네 버드나무가 뭔지 알아? 수양버드? 어디에서 봤어? 수양버드? 버드나무. 냇가에 있죠? 냇가에. 여름에 이렇게 보면 막 무서워요. 막 천여귀신 같고 뭐 머리 이렇게 쫙 늘어지는. 근데 이 버드나무가요, 여러분 봄 정도 되면 가지를 딱 자르잖아? 그러면 이 껍질이 쏙 빠져요. 안에가 흰색 나뭇가지예요. 거기 액체가 있거든요. 그 액체가 살리실산이에요. 그 살리실산은 그냥 쭉 빨아먹으면 오바이트합니다. 살벌해요. 그 살리실산에 아세트산을 축각중합시키면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불리는 아스피린이 만들어져요. 이 제조 기술은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그걸 사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가 바이엘사예요. 이 바이엘사가 독일 회사거든. 유명한 축구구단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바이에른 또 레버쿠젠 두 개 갖고 있잖아요. 걔들. 세계 5대 기업이라니까. 저것만 만들어요. 쟤들은 아스피린만. 처음에 저희 해열 진통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용을 시켰는데 저게 산성이 좀 강해서 위가 좀 안 좋은 친구들 있죠.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궤양이 있는 친구들은 못 먹어요. 위가 산성이니까. 그런 친구들은 조금 산이 좀 떨어지는 타이레놀을 먹죠. 그 타이레놀을 일반적으로 먹고 쟤는 그 혈관 융해제로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 경화가 생기죠. 그걸 뚫어주는 역할을 제가. 그러니까 발견된 거예요. 또 새로운 특징이. 알았죠? 저게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아스피린. 최초의 합성 섬유가 뭐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다음 최초의 항생제. 그게 뭡니까?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은 여러분, 페니실린이 발견되어서 노벨상을 받은,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3명이에요. 영국 사람.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플레밍. 그 사람이 저널에 푸른 곰팡이를 올린 거고 진짜 페니실린 대량 생산은 2명이에요. 체인이라는 애하고 페이브루 2명인데 걔들이 페니실린을 처음 발견했는데 그 효과가 살벌했습니다. 세균을 잡는다. 무슨 얘기냐? 어떤 상처든 얘를 맞으면 주사액이거든요. 상처가 덫이 안 나는 거야. 그때 당시는요, 어떤 상처가 나잖아? 긁고 이러면 고름 차고 막 난리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 효과에 보면 주사만 맞으면 그게 깨끗이 나는 거야. 그래서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그 페니실린 그 앨범으로 따지면 제작 발표회 영화 같은 거 하는데 구름같이 모여들었어.
그래서 막 적는데 과학자 이름이 체인하고 페이블 뭔 애들이야? 바로 몰라. 기다가 임팩트가 온 거야. 다 좋은데. 그래서 적고 있는데 걔들 둘이가 막 소감을 해요. 사실은 미국 영국 왕조협회 소속인데 플레밍이랑 과학자의 저널지에서 힌트를 받아 그 얘기 딱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3분의 2가 사라졌어. 플레밍한테 달려간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걔부터 플레밍 페니실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사람이 발견한 건 줄 알아요. 더 웃긴 거예요. 영국 정부가 이들 둘이가 대량 생산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영국 정부한테 우리나라 우리 기술력을 딴 나라에 유추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키울 거니까 영국 정부가 도와줘라. 우리가 대량 생산하고 수익금에 뭐를 국가에 끝나고 이랬는데 영국이 거절을 했어요. 되게 조건이 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최초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사갔어 그거.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미국한테 로열티 지불하고 썼잖아요. 그 어디서 효과가 났냐? 2차 세계대전에 효과가 난 거야. 총상을 입죠? 페니실린을 맞으면 3개월 안에 회복해서 전투에 참여하는 거야. 근데 독일은 6개월은 지나도 회복을 못하는 거야. 이 항생제 효과가 커가지고. 여러분 이거 세균 잡는 거야 항생제는. 그래서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전쟁은 페니실린의 승리다라고 했어요. 그 처음에 그 연합군 중에 미국만 썼거든요. 페니실린을. 영국군이 돈을 주고 산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깐 거야 그걸. 그렇게 된 참 역사적인 생리일상 3명이 탄 거예요. 최초의 항생제 지금 6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최초의 항생제. 그 다음에 GP라는 게 있는데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여러분 OLED라 해가지고 원래 LED가 반도체잖아요. LED가. 근데 올가니즘 들은 앞에 올가니즘. 그럼 유기라 이렇게 가벼운 털가죽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얘를 휠 수 있어요. 올리 휘는 거. 이게 더 발달하면 돌돌돌 말아다닐 수 있어요. 더 발달해요. 아셨어요? 이건 물리학 배우는 친구들 축전기 사이에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축전 영역 엄청 안정하게. 알겠죠? 꼭 마치 그런 거. 솔레노이드 사이에 강자성체 넣는 거랑 똑같아요. 알았습니까? 자, 플레밍이 프롱곰팡이 발견한 최초의 항생제 뭐라고요? 페니실린. 폭풍한 버드나무. 아스피린. 오케이. 자, 우리가 다 배운 거니까 쿡쿡 넘어갈게요. 일단 화학식은 우리가 이렇게 제문자 원소기호를 써 쓰는데 우리가 배운 거 있죠. 화학식을 보면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화학식의 아래 첨자는요 고유값이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애는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메테인이라는 애는 탄소원자 하나와 수소원자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게 너희들한테는 이겁니다. 이거. 이 숫자가 뭘 뜻하냐? 이 숫자가. 저 숫자는 앞으로 여러분 잘 들어요. 저런 걸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저 개수의 의미는 이 전체 화학식이 2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머리 가리자. 넌 무릎 꿇고 다녀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몰이라는 단위가 이 숫자가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H2는 2몰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H2는 2개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H2는 부피가 2에 해당하는 것만큼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기체의 경우에. 저 앞에 저 정수가 그걸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잘 봐요. H2O가 2몰이 있다면 수소 원자는 몇 몰이 있겠어요? 3.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산소 원자는 2몰이 있는 거고. 이해 갔습니까? 요거 못 풀면 끝장입니다. 자, 앞에 커다란 정수 이해 갔죠? 넘어갑니다. 자, 실험식 단원이 나와요. 실험식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화학식 내의 원자들이 약분이 가능할 때까지 약분을 시킨 간단한 정수비를 실험식이라고 한다. 기억나요? 그래서 벤젠과 에타인은 똑같이 CH라는 실험식을 갖는데 자,
자, 스킬을 하나씩 적습니다. 잘 들으세요. 문제를 풀 때 특히 조건이 어떤 거냐면 탄화수소 화합물이에요. 잘 나오는 게. 실험식이 동일한 두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험식이 동일한 두 물질. 알았어요? 이들의 특징 첫 번째, 같은 질량 속 원자의 수가 동일하다. 같은 질량 속 원자의 수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은 약속을 해야 되고요. 같은 질량 몇 그램으로 놓자? 1몰. 몇 그램이냐고 물어봤는데 1몰이랍니다. 같은 질량, 동일한 질량 모두 1g으로 놓자고 했죠? 그럼 여러분 단위 부피는 몇 리터로 놓고 싶습니까? 그렇게 놓고 풀자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끼리. 자, 그러면 이걸 풀어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CH 얘들 갖고 푼다면 이제 실험식량이 얼마냐? 탄소는 12고 수소는 1입니다. 얼마겠습니까? 13이 될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거에 몇 배수입니까? 에타인. 2배수니까 얘는 26일 겁니다. 자, 벤젠은 얼마입니까? 6배니까 78이겠죠? 됐어요? 그때 잘 됐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이 가짜입니다. 진짜로 바꾸려면요. 잘 되세요. 가짜기 때문에요. 실제 한 개 질량은 엄청 작을 겁니다. 아셨어요? 진짜로 바꾸는 조건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까지만 볼게요. 무슨 얘기냐? 진짜로 바꿨을 때 단위는 몰입니다. 1몰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저 숫자를 내려요. 26 그리고 단위를 붙여요. 뒤에다. 그래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몰은 26g이 진짜로 바꾼 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에타인 입자가 몰리면 26g이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이죠. 됐어요? 연습해 봅시다. 다시. 벤젠은 기억 1몰은 됐죠? 지금 몇 g이라고요? 78g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구만 바뀌었어요 지금? 니은만 바뀌었어요. 기억, 디귿은 똑같잖아. 모든 물질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이론이라고. 이해하냐? 자, 기억, 니은, 디귿을 저렇게 나열했어요. 우리가 몇 g당으로 바꾸자겠죠 지금? 1g이면 누구 밑에 쓸래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단위가 일치되는 거. 니은 밑에죠, 니은. 여기다 1g을 쓰세요. 1g, 1g. 그럼 비례식으로 푸는 거야. 몇 분의 몇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몇 몰이다? 그러면 얘는 이 앞에 이렇게 쓰자는 거야. 앞에 방금 전에 배웠던 대로. 이해 갔어요? 그럼 탄소 원자는 몇 몰일까요? 탄소 원자는. 약분하지 말고. 26분의 2몰이죠. 이해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안 돼, 졸면. 너 뽀뽀한다? 아, 그건 아니지. 뽀뽀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거는. 다시. 얘들아. 탄소 원자는 에타인 1몰 속에
2몰 들었지. 26분의 1몰 속에는 26분의 2몰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얘도 해봐. 얘 얼만큼 줄었냐? 78분의 1몰 줄었지 이렇게. 그래서 뭐야 이거? 야 물론 이 개수도 26분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면 돼요. 얘도 뭐라고 하면 되고 78분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쓰자니까 이렇게. 그럼 탄소 원자 몇 몰 들었어? 8분의 소리 78분의 6몰 들었지? 됐잖아. 3으로 약분하면 26분의 2지. 똑같다고 쟤랑. 저게 1g에 들어있는 거예요? 1몰에 들어있다는데요? 가짜에서 안 돼요? 1몰에 들었으면 봐봐. 1몰 속에 몇 몰 들었어? 6몰. 얘는 2몰. 다르잖아. 아 맞추라고? 맞추려고 아니라 이렇게 출제자가 묻는다고. 얘들 둘의 1g 쪽에는 누가 더 많이 들었다 이렇게 오답으로 나온다고. 똑같다고 무조건. 실험식 같은 애들은. 이해가냐? 그런데 저 계산법도 후진 거야. 자, 또 빠른 방법 찾아볼게. 어차피 우리는 몇 대 몇이냐만 알면 되잖아. 얘 몰라 우리가. 하지만 얘 둘이 실험식 같다는 건 알지. 얘 분자는 몇 대 몇이겠냐. 몇 대 몇. 얼마? 네. 그렇지. 그거 놓고 풀면 돼 그냥. 얘를 얼마로 놓고? 얘를 1. 그럼 생각해봐. 얘 1g 속에 몇 몰 들었겠냐? 그냥 1몰이지. 얘는 몇 몰 들었겠어? 그래 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이 탄소 원자 몇 몰 들었어? 2. 여긴 똑같다고. 이게 더 빠르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질문. 자, 하나는 아세트산이고 하나는 뭐야? 포도당이야. 얘들 1g 속 총 원자수는 누가 더 많을까? 오른쪽. 얘. 얘. 잘 봐. 조식대로 풀게. 실험식 뭐겠냐? 아, 실험식이라네. 분자식. 이거겠지. 그잖아. C 2개, H 4개, O 2개. 둘이 실험식 어떨까? 같지? 그럼 답은 뭐야? 똑같다가 정답이지? 확인. 분자는 B 몇 대 몇일까야 돼? 그럼 1g 속에 얘는 몇 몰 들었겠어? 1몰. 그래서 여기 1몰이다. 총 원자수 몇 몰일까? 총 8몰이겠지. 아래첨자 합이. 그럼 얘는 3분의 1몰이지. 총 원자수가 얘들 얼마야? 24인데 3분의 1 곱하면 똑같다고. 계산하지 말라고 이거. 이거는 처음 보기 전에 니네 노트나 어디 요점 오답 노트 이런 데다 딱 적어놓고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 기억니은 지그세 이거 나와서 계산해서 맞춘 줄 시간 다 빼먹은 거야. 알겠어요? 네. 실험식에서는 이것만 기억한다. 두 번째 거야 이제. 같은 질량을 완전 연소시. 니네 탄화수소함으로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H2가 나오는 거야. 요렇게 표현. 자, 보여줄게요. 먼저 얘를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H2가 나온다고 합니다. 화학 반응식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제일 우선 법칙이에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 동일해야 되거든. 그럼 탄소 원자가 몇 개 들었어 여기? 여기도 몇 개 들어야 돼?
한 개. 2개 들어야지. 근데 지금 1개 들었잖아. 요 앞에다 뭐 써준다? 2. 요 아래 층자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앞에 커다란 정수를 써주는 거야. 수소 원자 몇 개 들었냐? 4개. 이거 뭐 써줄래? 2. 그럼 산소 원자가 총 몇 개냐? 6개. 그럼 뭐 써줄까? 3. 이게 개수 맞추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다. 아이고, 씨. 선생님이 C4H8을 찾은 이유를 알겠어? 실험식이 똑같잖아. 뭘로? CH2. 자, 우리 개수 맞출게. 뭐 쓸래 앞에? 3. 4. 여기 4. 니네 실험식이 CH2인 애들은 똑같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1g 속 볼 거 아니야. 1g 속. 자, 분자량비가 몇 대 몇이냐 얘들? 1대. 이거 놓고 풀면 돼. 그럼 얘 1g이 1몰이잖아. 그럼 2몰, 2몰 생기겠지? 개수가 몰이니까 얘 몇 분의 몇 몰일까? 2분의 1몰. 그럼 몇 몰, 몇 몰? 2몰. 똑같잖아. 이해 갔어? 아, 저렇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실험식에서는 이게 나와, 니들. 물어보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너네가 문제 풀다가 야, 이거 어디 본 적 있잖아. 아, 그렇구나 라고 느끼면 되는 거야. 자꾸 느끼면 외워지니까. 알았어요? 자, 이건 그냥 단순하게 통과 시간에도 배웠고 2단원 가면은 니들 이제 중간고사니까 2단원은 내가 힘을 쭉 빼고 니네한테 가르쳐줬잖아. 금방 푼다고 좀 2단원은. 근데 결합에 대한 종류를 얘기해 준다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이 있는데 금속을 남자라고 보고 비금속을 여자라고 보자라고 했지. 그래서 금속 결합이라는 건 남자와 남자가 결합하는 건데 남자는 다른 남자랑 결합을 하기 싫어하더라.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한다. 그래서 금속 결합은 100% 뭐로 존재한다? 원소로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1교시에 얘기했던 늘 그거 있지.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대문자사 하나지. 그리고 쟤들 특징이 아래 첨자가 얼마냐? 1이라는 거예요. 1. 저게 금속 결합 물질이야. 이해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봐라.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말이야, 남녀가 결합한 거야. 좋아서 결혼했다가 싫으면. 그래서 이온 결합이야. 농담이다 그냥. 이런 남녀가 결합하면 100% 뭐로 존재한다? 대문자가 2개 이상일 거 아니야. 화합물이야. 100% 화합물. 얘밖에 없어. 얘밖에.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 금속이 있다는 얘기야. 금속. 남자애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공유결합은 뭐냐고? 남자가 없는 거지. 금속, 원소가 없는 거야. 대신 얘들은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어. 모두. 그래서 내가 2단원에서 얘만 집중적으로 배운 거라고. 이해하냐?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 중에 얘들아 독립적일 때만 분자라고 말할 수 있어. 독립적일 때만. 자, 독립적이란 말의 반대가 뭐냐? 연속적이다. 연속적이다. 흑연,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규산염. 이런 것들은 연속적이거든. 내가 연속적이라는 표현을 딱 세 자로 표현했는데 덩. 어리. 오, 이거 금방 안다는 거? 어느 반에 가서도 한 번에 나온 적이 없는데. 덩어리라고 그래, 덩어리. 여러분, 얘도 덩어리예요. 이온결합도. 연속적으로 양이온,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런 덩어리들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쟤들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이 규산염은 여러분들이 알잖아. 독립형 구조. 기억나요? 단사슬 구조, 복사슬 포조. 선생님 독립형 구조인데요? 그 독립형 구조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독립이라는 거예요. SiO4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온이죠?
그럼 누구랑 결합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감남석, 독감, 걔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힘주면 딱딱 부서지는 겁니다. 소금 봐요. 힘주면 부서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그 이온결합이 잠깐 조금씩 들어있는 애가 망상구조 중에 장석입니다. 장석. 장석에선 일부가 이온결합으로 존재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네들 뭐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쪼개짐, 깨짐 이런 말 들었죠? 그게 이들과 관련이 있어요. 이온결합이냐 아니냐. 아셨어요? 자, 그런 걸로만 여기는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시성식, 이런 것들이 시성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성식을요 분자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에탄올 이렇게 써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OH라는 하이드록시기를 겉으로 드러내고 쓰고 있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얘를 뭐 하고 있어요? 완전 연소시키면 얘 또한 이게 나와요. 그러면 조심할게. 얘를 분자식으로 바꿔서 좀 보자는 거죠. 보여요? C2H6O 보이잖아요, 이거. 그럼 요 앞에 뭐 들어갈까요? 2. 요 앞에는요?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산소 원자가 총 몇 개예요, 여기? 7개죠? 근데 여기 하나 들어갔잖아. 앞에 1이니까. 3. 여기 3 들어가면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 탄화수소죠? 네. 얘를 완전 연소시켜봐요, 여러분. 이 앞에 계속 얼마 들어가요? 1. 여기는요? 1. 똑같죠? 네. 다시 말해서 탄소화물이든 탄화수소든 이 둘이 결정한다. 이해갑니까? 네. 이 둘이 결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만 얘는 7개라 여기 하나 들어가 3이지만 얘는 없어서 여기 2분의 7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에탄올이 완전 연소하는데 산소 원자가 덜 필요하다. 산소 분자. 알았습니까? 밑에 있는 내용이다.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 알겠어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구조식은 2단원 가서 합시다. 참고로 기억은 나니? 네. CNOH가 공유 원자가가 4, 3, 2, 1이었다. 네. 그때 가서 합시다. 네.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 끝인가요? 저걸 죽입시다. 자, 지금부터 나왔어요, 이제. 정신 차립시다. 이거 피드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니까 제대로 보라고. 그리고 그 시간에 안 알려줬던 것들을 더 지금 첨가시켜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자량은 기본적으로 얘가 기준이에요. 6번 탄소 얼마짜리? 12짜리가 기준입니다. 맞아요? 6번 탄소 12가 기준이잖아요? 쟤를 기준으로 나타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도 원래 기준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1번부터 20번이 원자량이 비슷비슷해요. 최대 1차이 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고 안 말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잡고 있으라고. 1차이 나는 애들이 많아서 다른 원소를 상대값으로 정하면 반올림 했을 때 똑같은 값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6번 탄소를 11로 놨더니 어떻게 되더라? 아, 구분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번 나트륨은 홀수잖아요. 네.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 하라고 했죠? 그래서 얼마야 걔가? 23. 그러면 12번은 짝수잖아요? 곱하기 2만 해봐요. 24. 여기 1차이 나잖아, 애들이.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제 쓰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얘들아, 6번 탄소 12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6번 탄소 12를 기억 몇 모ル? 1모ル. 네. 니은 몇 g이라고 부른다? 12g. 이게 원자의 질량이야. 지금 몇 개다? 6.02 곱하기 10의 3승계다. 그냥 달달달달. 네. 6번 탄소 12는 진짜 가짜야. 가짜. 가짜라고. 그럼 진짜로 바꾸면 기억 1모ル. 무조건. 니은 몇 그램? 12g. 지금 몇 개? 그렇지. 그게 나와야 된다고 계속. 자, 얘를 바꿔. 몇 몰은? 1몰은. 몇 그램? 됐어요? 몇 개? 몇 개 됐죠? 네.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저 원자량 기준을 바꾼다. 무엇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물어볼 거야. 자, 쉬운 말로 6번 탄소 12를 6번 탄소 6으로 바꿔봐. 바꿔봐. 몇 몰을? 1모. 얘를 이렇게 바꾼 거라니까? 아. 그럼 몇 그램? 6g. 몇 개? 6.9. 자, 이렇게 바꿔버리면 분자량 바뀔까 안 바뀔까? 분자량.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죠. 원자량이 바뀌었는데 분자량이 안 바뀌겠습니까? 이죠. 다시 말해볼까요? 6번 탄소 12일 때 수소는 얼마였죠, 원자량이? 근데 얘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된다고요. 같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소는 기체일 때 분자량이 얼마였어요, 원래 이때는? 2였는데 제 때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1몰은 몇 g이라고요? 몇 개라고요? 이걸 NA계라고 하죠. 아보가드로 수계. 몇 리터예요? 0도씨 얘기하니까. 22.4리터 아니었나요? 맞죠? 이때 바꿔보세요. 1몰은 몇 g? 1g. 몇 개? NA계. 2분의 1 NA계. 몇 리터? 11.2L. 자, 이제 들어봐요. 원자량 기준이 바뀌었더니 당연히 원자량 1몰의 질량이 바뀌죠. 분자량 1몰의 질량도 바뀌었죠. 아보가드로 수 바뀌었죠. 1몰의 부피도 바뀌었죠. 이거 외워요? 왜 안 외워요? 원래 알아요. 외워야죠. 이거 외우는 것보단 바뀌지 않은 거 2개 외우세요. 바뀌지 않는 거. 여러분, 얘들 실제 한계 질량 바뀌어요? 그건 팩트잖아요. 자, 이렇게 봐봐요. 원자량이 이렇게 바뀌어도 이 둘을 외우라고 변하지 않는 값. 원자량 상대값이 줄거나 는다고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값 2가지. 원자든 분자든 실제 한계 질량은 팩트니까 안 바뀌고요. 2번째, 이거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얘 밀도 5분의 뭐야? 22.4분의. 얘는 11.2분의. 1. 똑같아요. 와. 알았습니까? 그래서 밀도를 뭐라 부른다고? 1대. 물질. 물질대사. 원효대사요. 물질의 특성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어요? 네. 물질의 뭐라고요? 원효대사. 이해 갔어요? 네. 이거 하나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 외우세요. 2개. 문제풀이를 하면서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겠지만 미리 이렇게 빌런을 쳐놔야 내가 그때 했잖아 하고 소리 지를 수 있잖아. 너희들은 놀랄 수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아까처럼 덩어리 얘기하면 깜짝 놀라죠.
어떤 놈이 덩그랬더니 덩덩거리다 뭐 이전에도 되게 많았어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원자량 가짜다. 기억 일몰은 그 가짜인 원자량에 g을 붙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량이나 분자량은 절대 단위가 붙으면 안 되는 값인 거지. 그걸 단위를 붙이려면 뭐로 바꿔라? 뭘로 바꿔라? 일몰은 몇 개의 집단이라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이런 거 풀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풀어준 거 기억나지? 네. 꼭 풀어보세요 이거. 끝. 진짜 끝. 진짜 끝. 57분이에요. 자 이제 요 부분은 제가 뭐 때문에 설명해 줬어요? 저 동위원소 17번 염소만 왜 35.5라고 외우느냐. 동위원소 때문에 그렇다. 그게 끝이에요. 35.5라고 17번은 외워라. 몰입니다 이제. 여기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지? 일몰은 몇 개의 집단이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이다. 그러므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가 몰이었냐? 기억. 기억. 그 다음에 몰수는? 개수. 디귿이었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누구의 숫자라고 불렀다고?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넘버 A라고 표현한 거야.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이해하냐? 네. 그걸 이제부터 우리 식대로 봐라. 수소 원자 1몰의 질량. 이 원자량 1이다. 1몰은 몇 그램? 1g. 수소 분자량은 2다. 1몰은 몇 그램? H2 분자량이 18이야. 1몰은 몇 그램? 18g. 58.5야. 1몰의 질량 얼마? 58.5g. 우리는 지금 기억, 니은까지 한 거야. 네. 디귿을 넣는다면 똑같이 뭐라고 쓰면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쓰면 돼. 네. 여기까지 됐지? 네. 잘 쫓아오고 있어 지금. 네. 자, 몰수를 물어보는데 질량을 가지고 몰수를 찾아라. 얘네 H2가 분자량이 18이었다. 기억, 몇 몰은? 니은 몇 g이다? 18g. 디귿 몇 개다? 이렇게 뒤에 꼭 개, 그램, 몰 써. 문제가 뭐 물어봤어 지금? 그럼 누구 밑에 써놔? 밑에 기억 밑에 써야 되겠지? 그 몇 그램? 36g. 몇 개? 2 곱하기 0 곱하기 10의 23. 이렇게 보면 돼. 이해하냐? 네. 저렇게 비례식으로 변한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풀어내는 거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거야. 자, 내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네. 우리가 몰수를 알면 당연히 분자량을 알 수 있는 건데 몰수 B를 알아도 분자량 B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봐라. AB2라는 물질이 있고 BC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몰수의 B가 2대 1이다. 그때 질량 B가 이렇게 써 있어. 얘들 분자량 B는 몇 대 몇일까요? 분자량의 B는. 그러면 직관으로 해석해봐. 2몰이 몇 g이다? 1몰은? 그러면 얘 1몰은 몇 g이었니? 1대 3이야. 분자량이라는 게 아니야. 분자량 B가. 근데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놓으면 여기 문제잖아 지금. 얘를
똑같이 놓는 거야. 2로 2대 2. 몰수를 똑같이. 그럼 이것도 몇 배 커져? 6, 1대. 몰수를 똑같이 놨을 때 질량의 B가 분자량 B라고. 여기 봐봐. 얘는 팩트로 놓은 거야. 여러분 1.25가 몇 분의 몇이야? 야 0.75가 몇 분의 몇이야? 1.25가 1.75는 7. 야 내가 계산할 때 어린 값 잡는 거 연습하라겠어 안 하라겠어? 하라고 하셨나요? 했어요. 22.4가 있다. 반이 얼마냐? 11.2. 그거의 반은 5.07. 5.6이지? 아주머니 한번 오시면. 자, 다시 얘기해보자. 다시. 잘 들어. 야, 22.4에 2분의 1이 얼마야? 11.2. 4분의 1은? 5.6. 그러면 16.8은 얼마일까? 몰라요. 4.1. 잘 들어, 얘들아. 니들이 계산이 빠르지 못하면 루저가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만약에 가는 길이 똑같다면 간 놈이 짱이 되거든. 가본 놈이 짱이 돼. 내가 뭐라겠냐면 어떤 숫자가 떴을 때 반을 딱 잡았으면 그 다음 값은 예상값이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 22.4의 반이 얼마야? 11.2지. 그거의 반. 5.6. 그럼 내가 16.8이라고 물어봤으면 누구 사이야? 그래 11.2와 20.4의 가운데잖아. 다시 말해서 11.2에다 5.6을 더해봐. 0.8이라고 걔가 4분의 3이야. 내가 물어보는 게 거기를 찔른다니까? 야 22.4가 있어. 니네 28은 몇 분의 몇일까? 5.6만큼 많아졌잖아. 그럼 저기 4분의 5라니까? 출제자가 물어보면 그렇겠지야. 자, 44가 있어. 머릿속에 딱 돌아야 돼. 반은 20인데 33은 몇 분의 몇일까? 이렇게 11은 이렇지. 이해 갔어? 55는 그래. 거기라고 다 포인트가 출제자들이 물어보는 포인트가 1의 반이 0.5지. 0.5의 반이 0.25지. 0.75도 있지. 분수 계산하러 했지 내가. 0.5를 고주고대로 계산하지 말고 0.5는 뭐라고? 2분의 1. 그래. 그러면 얘는 10분의 5란 말이야. 맞지? 나중에 계산할 때도 분수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 명심해. 10분의 5를 굳이 2분의 1로 약분할 필요도 없어 얘들아. 알았냐? 나중에 피드백하기가 정말 좋으니까 계산할 때 자기 멋대로 하지 마. 얘는 몇 분의 몇 몰로 해석하면 된다? 얘는 몰이잖아. 우리가 분자량 그럼 몇 몰일 때야? 얼마 곱해 1몰 나와? 여기다 5분의 4 곱해봐. 그렇지. 그렇게 나오잖아. 약분이 잘 되잖아. 얘 몇 분의 몇 몰이야? 얘가 1몰이 되려면 몇 배 해야 돼? 4배. 분자량 얼마야? 이렇게 푼다고. 그러니까 모든 분자량, 원자량은 몇 몰일 때 질량이라고? 1몰일 때 질량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자, 근데 이제는 진짜 몰수를 안 줘줬어. 그러면 출제자들도 진짜 분자량을 원하지 않아. 뭐를 원한다고? 분자량 B. 요거. 야, 몰수가 2대 1이래. 몇으로 맞출래? 2로 맞추자. 큰 수로 맞춰. 사서 고생하지 말고. 큰 수로 맞추면 2배 커지면 얘 뭐로 바뀌어? 이게 답이야. 이게 분자량 P야. 알았지? 야, 얘는 몇으로 맞출래? 6.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그래서 얼마? 4. 여기는 곱하기.
4대 3. 이게 분자량 비라. 같은 몰수일 때 질량비가 분자량 비라고. 됐냐? 자, 밑에 진짜 값으로 펼치는 과정을 기억, 니은, 지그로 설명해놨어.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미지수지. 이런 문제 푸는데 이게 훨씬 유리하다고. 자, 펼쳐보자. 1몰은 몇 그램? 이렇게 써. 몇 개야? 그냥 이거야. 누구든 상관없어. 6.06 12 삼성계야. 근데 몇 그램일 때? 그러니 몇 분의 몇 몰이야? 이렇게.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비원자는 몇 몰이겠냐? n분의 2몰. 이게 답이야. 진짜 이렇게 나왔었다고. 다시 이건 몇 개일까? n분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자, 밑에 이산화탄소 봐봐. 니네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얼마로 써있어? 그럼 1몰은 몇 그램?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지?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몇 그램일 때야? 21. 그러면 맞춰서 쓰라고. 44g, 22. 여기다 쓰는 게 좋잖아. 몇 분의 몇 줄어서?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여기 2분의 1 있어요. 얘 가냐? 얘는 3.01 곱하기 10의 이런 식으로. 알겠어? 니네 이 엑서사이즈 4번 문제가 가장 무난한데 가장 오래 걸려, 그지? 잘 풀어야 본전, 자면 소리. 오늘따라 그러네. 미치겠네. 왜 오늘 그렇게 힘들어해? 이유를 물어보면 뻔하죠. 밤에 쇼츠를 보느라. 맞죠? 유튜브 때문에 좀 오래 늦게 잔 거 아니야? 경기? 누구? 설마 EPL 이런 거 봐요? 한국 경기가 새벽에 이렇게 뭐 있어요? 야구? e스포츠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동계올림픽 끝난 지가 언젠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거? 종목은 뭐 다 때려봤어? 섞어서 봤어? 스케이트 타고 축구하는 거 봤냐? 이씨. 야, 1번. 수소 원자 개수가 가장 많은 거 찾아냈지. 맞지? 6g. 원래 H2가 18이다. 6g 몇 분의 몇 몰?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을 써. 그러면 몇 분의 몇 몰? 됐어. 이게 기준임으로 푸는 거야. 이거 100분의 5몰이다. 알지? 100분의 5몰을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러면 수소 원자 100분의 몇 몰? 오케이. 그럼 몇 분의 몇? 5분의 1 탈락. 이해 갔어? 이거 요거 조심해. 얘는 10의 23승계인데 22승계야. 얼마 줄었지? 10. 그지? 10분의 1 줄었잖아. 근데 6하고 4 몇 분의 몇 줄었어? 6분의 4 줄었잖아. 이게 따로 계산하라. 10분의 1. 그럼 얼마냐? 30분의 2 다시 말해서 15분의 1이라면 탈락. 이거 100분의 몇 몰? 4몰. 이렇게. 그럼 수소 원자는 100분의 24. 됐냐? 몇 몰이냐 이거? 0.23몰 아니요. 얘보다 커짜고. 그 탈락. 5.6리터 몇 분의 몇? 아까 해봤지? 4분의 1몰. 그럼 여기다 4분의 1을 써. 몇 분의 몇? 얘가 짱이네. 1번이다. 알았냐? 이런 계산이 빨라야 된다고. 알았어? 네. 끝. 진짜 끝. 어허! 아, 됐지? 엥?
말 안 듣고 까불고 때 떼찌라고 하죠. 여러분, 마지막 이것까지 완성이 되어 끝난다. 얘들아, 기억이 뭐였어? 뭘. 1몰. 니은이 뭐였냐? 분자량이 써있으면 거기다 뭘 붙여라? 그람을 붙여라. 디귿이 뭐였냐? 아보가드로 수.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체면 얘까지 쓴다. 1몰 뭐 부피. 물론 T도시 뭐 1기압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진짜로 아보가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보가드로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모든 기체라고 했어. 무슨 기체라고? 모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똑같이 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를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야 계산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런 애들을 분자라고 이름 붙였고, 실제 과학자들이 원자량 상대값을 갖다 놓고 그 상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집단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질량만큼 요만큼을 일정한 0도씨 1기압에 넣고 실험을 해봤더니 거의 22.4가 되더라는 거야, 모든 기체가. 그럼 아보가드로 많이 맞았잖아. 그래서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선정한 거야, 선정. 알았냐? 그래서 말이야, 니들 기억, 니은, 지읒, 리을을 풀어낼 때 얘만 조심하라고. 얘만 모든 기체가 달라. 나머지는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야. 이거 제일 중요한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그걸 나열한 게 얘라는 거지. 자, 니네 A 한번 써보자. 수소가 요게 1몰이라고. 그럼 2몰은 뭐겠냐, 이게? 2가 써있는 거고. 질량이 몇이 된 거야? 4g이 된 거지? 개수는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쓰라고. 그냥 2 곱하기 6.02 곱하기 이렇게 나열해서. 얘는 그냥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자, 밀도는 분모 2 곱하기 22.4분의 맞죠? 질량. 그럼 얘랑 같죠? 밀도는 안 변한다고요. 이해갑니까? 자, 밑에 O2 보세요. O2 쭉 진짜 값을 써놨어요. 1몰은 32g 쭉쭉 썼거든요. 요렇게 변하면 요거 몇으로 변한 거야? 그래서 몇 그램? 이거는 4분의 6.02 곱하기 이렇게요. 그리고 5.6L 아까 외웠잖아. 밀도는 그럼 5.6L분의 뭐라고요? 얘랑 같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낸 게 있어. 뭐냐? 밀도는 부피가 아무리 변해도 똑같죠? 그 똑같은 밀도가 분자 종류마다 다른 거예요. 얘 밀도 봐봐요. 얘 밀도 봐봐요. 누가 커요? 똑같아요. O2가 크죠? 몇 배요? 16배. 그러니까 밀도비가 곧 뭐에 비더라? 물질의. 분자량 비더라예요. 외우라 했잖아요, 내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둘이 T도시 1기압으로 같아요. 밀도비 몇 대 몇이에요? 1대3. 이렇게 부르라고요, 무조건. 조건과 상관없다고, 걔들은. 어차피 밀도라는 건 부피가 크든 작든 그 밀도 값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 밀도 비가 보니까 분자량 비랑 같다는 거지. 그래서 식을 써주면 그냥 1대 16이 답이에요, 그냥. 여러분, 여기 한번 봅니다, 이제. 요 박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박스 잘 외워요. 이걸로 문제 푸는 거니까. 자. 똑같은 온도와 압력입니다. 이때 푸는 순서. 25도씨 1기압 1몰의 부피가 얼마입니까? 25. 도시 1기압.
우리 0도씨 일기압은 알죠? 20.4로. 25도씨 일기압, 그래서 여기에 주어졌냐고요? 안 주어졌어요? 바로 1몰, 2몰입니다. 1리터, 2리터가 그냥 1몰, 2몰이라고요. 왜? 어차피 리얼 리터는 기업, 몰과 같이 변하는 값이니까. 얘를 1몰이라고 생각했고, 여러분. 얘를 2몰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부피비는 1대2예요. 여기 써 있으니까. 네. 자,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요? 1몰이라고 알고 나면. 여러분 여기 잘 봅니다. 이 둘이 탄화수소죠. 먼저 검색하세요. 실험식이 같나 다른가. 실험식 같죠? 몇 대 몇이에요? 1대1. 2대 1이죠. 실험식이. 맞아요? 그럼 이게 분자량 비라고. 내가 이거 CH2 가지고 구하고 이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냥 전체 분자량 비가 2대 1이잖아. 그럼 얘는 1몰이 몇 g이고 2g. 얘는 2몰이 몇 g이겠어? 1g. 아니 그건 1몰이 1g이란 얘기고 2몰은 2g. 그래서 1대 1이라고 얘들을 이해 갔냐? 네. 자 중요한 게 3번이다 얘들아. 3번이 엄청 쉬운 건데 니네가 이해 못해서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 단위 부피다. 뭐라고 그랬어? 분자수. 뭔가 커다란 거 물어본 거 같지? 니네 단위 부피 몇 리터 넣으라 했어? 1. 그렇지. 1리터는 무조건 몇 몰이다? 1몰. 이렇게 얘기했잖아. 1몰 속의 분자수, 기업과 디귿 모든 게 다 똑같아. 1리터 속의 분자수,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똑같다고. 그래서 이거 1대1이야 답은. 이해하냐? 다음 원자수비. 여기 몇 몰 있다고? 1몰. 여기 몇 몰 있다고? 2몰. 1대1이야. 분자식 자체가 2대1이니까 밀도비 몇 대면? 1대1. 2란. 2대2. 그래 분자량비가 밀도비라니까 2대1이야. 진짜 따져봐도 1리터에 2g 있고 얘는 2리터에 2g 있으면 얘 1이잖아 밀도. 뭔 말인지 알겠어? 야 뒤에 문제 풀어와. 그리고 내가 미리 못 푼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줄 거야. 여기 다 풀어줄 거야. 알았어? 여기 나온 문제는 외워야 된다 니네들.